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18일 증시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07.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43%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국 경기 불황과 차익 실현 등의 외국인의 1863억 순매도, 기관이 3000억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914.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77% 상승했는데요.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1372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하락했으면 2600선은 지켜냈습니다. 이 전날 중국 경기 지표 등을 소화하면서 중국 경기 불안, 즉 중국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면서 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강세를 보이면서 3개월 만에 900선을 탈환을 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0.40으로 마감했습니다. 0.49% 하락 마감했는데요.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수주 소식과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 대한 경계심 등 상방과 하방의 요인이 혼재하면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약 2월 9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또 2차전지에, 오늘은 2차전지의 날이었었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발 훈풍이 지속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생산 개시와 또 이제 테슬라 실적이 이제 19일 날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내일이고 미국 시간 19일, 7월 19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발 훈풍진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에코프로 BM이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으로 상위 1, 2 거의 에코프로 BM을 거의 5천원 가까이 사, 5천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장로대비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DNT, 필에너지, 대주전자재료, 윤성 FNC, 나노신소재, 탑머트리얼, 뉴인텍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있었고요. 또한 리튬과 폐배터리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강원에너지, 코스모화학, 포스코홀딩스 등도 리튬 배터리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을 했고요. 11.9일 급등하면서 110만원 선을 돌파한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스코 피처엠도 그렇고 강원에너지, 코스모화학, 포스코홀딩스, 장로대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또 대주전자재료, 윤성 FNC, 나노신소재, 탑머트리얼들도 마찬가지죠. 지난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주스 모두. 테슬라가 3.2% 상승을 했는데요. 사이버 트럭 출시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 것이 2019년 11월 달 시제품을 처음 공개를 했었죠. 약 4년 만에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가 올해 이제 9월쯤 차량 인도를 시작할 것을 전망하고 있었죠. 3월인가 테슬라가 주총하면서 올 연말 안에 차량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의 북미, 유럽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시장 주도권을 질 것이라는 관측이 어제 나왔었죠. 중국 업체들은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영향으로 북미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을 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IRA,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북미 진출이 불가능한 중국 분리막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모두 합쳐도 11억 제곱미터에 그치면서 이 10% 미만의 생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해당 생산 능력도
주로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 분리막 업체의 지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30년 북미와 유럽 내 한국 분리막 업체의 생산 능력 비중이 70%로 달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연간 생산 능력 33%를 차지 1위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WCP와 LG화학이 뒤이어 WCP가 2위, LG화학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테마를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전기차 등 전방 시장 성수기를 맞는 만큼 업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전일 보고서를 통해 2분기는 잠시 쉬어가지만 양극재 업종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좋은 매기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간만에 펫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펫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다는 전망 속에 세비캠,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등 펫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세비캠은 또한 대기업의 러브콜로 중장기 안정성 확보 증권사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40년 폐기될 전기차가 4천만 대를 넘어서면 이 펫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26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 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를 포함한 세계 전기차 폐차 발생량이 2040년까지 연평균 3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글로벌 펫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17% 성장해서 올해 108달러, 2030년 420억 달러, 2040년은 2089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63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시장의 재활용의 시장의 경우 2040년에는 600만 톤 이상의 리튬과 니켈 등의 재활용 금속들이 채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 2089억 달러, 약 263조 7천억 규모 정도의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펫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 M&A 인수 합병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아이센스가 오늘 상한가 갔었죠. JLK도 급등, 오스테오닉, 메타바이오메트, 인트로즈, 비노도 좋은 모습이었고요. 아이센스, JLK, 비노는 장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올해 상반기나 국내 의료기기 섹터에 의미 있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었는데요. 이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국내 주요 의료기기 업체들이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사모펀드, 글로벌 대형 기업의 경영권 참여라든지 인수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요. 그중 대다수가 실현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아닌 소액 주주에게도 유사한 프리미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인수합병 이벤트를 활용한 이 모멘텀 플레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관심과 기대가 높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전일 또다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이루다에 또 인수설 뉴스가 나왔었죠. 이로써 인수 관련 뉴스가 발표되고 아직 추가 진행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이 총 3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최근 업계에 따르면은 피부 전문 의료기기 기업인 이루다 매각이 물밑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소문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매각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이루다의 유력 인수자로 한행컴퍼니라든지 베인캐피탈을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이루다 자체는 시장에서 매각설이 도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매각 추진은 사실 아니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센스 오늘 상한가 갔었는데 아이센스가 CGM 사업 본격화 기대감도 호재를 오늘 작용했고요. 또 JLK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신고가 달리고 있는데 JLK는 뇌졸중 의료 AI의 솔루션 도입 상급 종합병원 101곳 돌파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료 육계 음식료 업종이 또 테마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이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선언에 또 이러는 종목이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탑, 사조동아원, 한인사료, 마니카 FNG, 체리브루, 푸드나무 등이 있었는데 또한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이 스마트팜이 대두되고 있는데 스마트팜 사업 영위하고 있는 그린플러스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흑해 곡물 협정을 사실상 종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이 효력을 잃었다. 오늘부터 협정은 무효라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에서 답변이 나왔었고요. 당분간 협정이 중단됐다. 사실상 협정이 종된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협정 중단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선언 직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장조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